안녕하세요. 테슬라 카월드입니다. 행사가 종료되었으며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AO 드로핑 이벤트에서 공식적으로 7가지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소문대로 이제 우리는 4가지의 새로운 아이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7,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모델,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 에어까지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애플 워치와 에어팟 프로스에 대한 3가지의 업데이트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플 웹사이트, 유튜브 및 애플 TV 앱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행사 직전에 아이폰 매장들은 이 행사를 맞이하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문을 닫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애플은 모바일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7은 799달러부터 아이폰 17 에어는 약 949달러, 아이폰 17 프로는 1049달러,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예상 가격 124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9월 12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공식 판매는 9월 19일에 개시된다고 발표하며 긴급성을 높였습니다. 만약 올해는 물론이고 이전 해에도 애플의 아이폰 17 출시를 지켜봤다면 당신은 분명 이 루틴에 익숙할 것입니다. 팀 쿡은 무대 위로 걸어나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온 문구들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제껏 만든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진보된 아이폰이라고 말입니다. 아이폰 17은 2025년의 큰 놀라움이라고들 하지만 흥분 대신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돌파구입니다. 애플은 기존의 공식을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몇 밀리미터를 줄이고 저쪽에서 칩 속도를 높이며 새로운 카메라 기술을 추가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의 두께를 기록적인 0.22인치로 줄였습니다. 이는 사양 목록에서는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배터리 수명, 열 안정성, 그리고 진정한 내구성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요컨대 더 얇아진 것은 맞지만 주요 영역에서는 오히려 나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보여주는 대담함으로 무장한 경쟁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남자가 새로운 것을 선보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각 변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델 S는 전기차를 개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를 주류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 우주와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스타링크는 또 다른 인터넷 제공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스크가 단돈 789달러의 테슬라 파이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기기는 애플의 지배력을 그 근간부터 뒤흔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폰은 아이폰 17의 킬러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 폰을 10년 중 가장 파괴적인 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단돈 789달러로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년간의 소문, 유출, 추측 끝에 머스크는 마침내 많은 이들이 넘볼 수 없다고 여겼던 산업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파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애플이나 삼성의 신중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머스크의 비전은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이 폰은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버전으로 알려진 초박형 티타늄 모델이며 두 번째는 폴더블 스타링크 버전으로 플렉스 힌지 기술이 적용된 8인치 접이식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단돈 789달러의 혁신 기술을 가득 담았으며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그 주장이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프리미엄 폴더블 폰을 팔고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재료와 배터리를 포함하며 심지어 평생 무료 글로벌 인터넷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을 이전에 연구해 본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고 고급 수준의 EV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모델 3을 기억해 보십시오. 파이폰은 그 스마트폰 버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기를 거의 원개 판매하고 테슬라 생태계에 통합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것에서 진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 스타링크 구독, AI 서비스, 로봇 보조 장치, 자율주행 차량 등 폰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진입로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디자인이 곧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매끄러운 선, 부드러운 유리, 그리고 빛나는 로고를 기반으로 전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7은 여전히 애플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아이폰 17 라인업은 얇아진 베젤과 프로 모델의 무광 마감으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제공하며 특유의 유리 후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면과 후면은 내구성으로 알려진 세라믹 쉴드로 보호됩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이제 5등급 티타늄 프레임을 특징으로 하여 더욱 견고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기존 디자인에서 더 나아간 테슬라 파이폰과는 대조적입니다. 파이폰은 머스크가 플렉스 힌지라고 부르는 힌지를 가진 폴더블 기기로 삼성이나 화웨이와 같은 다른 폴더블 폰에서 보이는 접힘 자국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멀티 레일 구조입니다. 접었을 때 파이폰의 두께는 0.31인치로 견고하면서도 휴대하기 쉬운 형태를 제공합니다. 펼치면 8.0인치 다이내믹 AMOLED EX 디스플레이로 변신하며 1Hz에서 120Hz까지의 주사율과 2600니트의 최고 밝기를 자랑합니다. 이는 파이폰을 멀티태스킹과 몰입형 미디어 소비에 이상적으로 만들며 몇 초 만에 휴대폰에서 태블릿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와이파이와 작은 화면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비행기 안에서 당신이 파이폰을 펼쳐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4K 콘텐츠를 끊김없이 스트리밍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경험의 종류입니다. 사용된 소재 또한 대담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프로 모델에 최근에서야 5등급 티타늄을 도입한 반면 머스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라믹 코팅으로 강화된 항공우주 등급 알루미늄 합금과 6등급 티타늄을 결합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 조합은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견디도록 설계된 로켓과 위성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파이폰의 전면과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와 세라믹 글래스 2가 장착되어 있으며 긁힘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50% 더 두꺼운 초박형 유리로 겹쳐져 있습니다. 유출된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17은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는 반면 파이폰은 콘크리트 위에 4m까지 떨어져도 사소한 외관 손상만으로 견딜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은 출시 당일에만 고급스럽게 보여서는 안 되며 실생활의 혹독함을 견뎌낸 후에도 몇 년 동안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 상공 550km에 불과한 궤도를 돌며 전 세계를 고속, 저지연 통신 범위로 뒤덮고 있습니다. 파이폰에는 이 위성군에 직접 연결되는 내장 안테나가 있어 기존의 휴대폰 기지국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이는 맨해튼에 있든 사하라 사막에 있든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 시간은 어떻습니까? 단 20에서 30m초에 불과합니다. 속도는 4K, 영화 스트리밍, 줌 통화, 심지어 경쟁적인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릅니다. 신뢰성은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당신은 온라인 상태입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인터넷 비용으로만 매달 $85에서 $90를 지출합니다. 이는 연간 $1000가 넘는 금액입니다. 3년을 더하면 이미 $3000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6년을 더하면 절약액은 $6000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국제 로밍이나 숨겨진 통신사 요금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한 번의 구매로 파이폰은 말 그대로 여러 번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은 기기가 아무리 빨라지거나 매끄러워져도 여전히 매일 밤,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충전기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해 왔습니다. 애플의 얇기에 대한 집착은 배터리 용량을 희생하게 만들었고 아이폰 17 에어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4676mAh에 비해 거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줄어든 28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파이폰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최첨단 기술인 6145mAh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알루미늄 이온 화학은 기존 리튬 이온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충전되며 열을 덜 발생시키고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는 재충전 없이 이틀에서 사흘 동안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가벼운 사용자에게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충전할 시간이 되면 파이폰은 약 4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됩니다. 수치상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이 충전은 속도와 장기적인 배터리 건강의 균형을 맞추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배터리가 1년 안에 성능이 저하된다면 15분 만에 완전히 충전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파이폰은 5년에서 7년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2년 또는 3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리튬 이온 셀도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쌓은 깊은 배터리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 더 빠른 충전, 그리고 극적으로 길어진 수명을 제공하는 차세대 알루미늄 이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플 배터리는 2년 후에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지만 파4는 5년, 6년, 심지어 7년 동안도 성능 저하 없이 강력함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실제 사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의 충전으로 이틀에서 사흘 동안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해 요소 감소, 케이블 감소, 좌절감 감소를 의미합니다. 여행자, 디지털 노마드 또는 단순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주말 여행에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가장 가까운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단순히 대용량 배터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태양광 충전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파4의 후면에는 테슬라의 솔라루프 및 파워월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초박형 태양광층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충전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추가 전력을 제공합니다. 산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외딴 지역에서 캠핑을 하거나 단순히 충전기를 집에 두고 왔을 때 몇 시간의 햇빛만으로 통화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연결선과 결합되면 이는 파4를 생명선 기기로 변화시켜 어떤 조건에서도 지구상의 어디에서든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기능인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으로 이어집니다. 애플과 삼성은 수년간 카메라,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모든 사용자를 묶어두는 하나의 사슬, 즉 매월 발생하는 인터넷 요금을 끊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광대역 인터넷 요금으로 매달 $80에서 $100를 지출하며 이는 연간 $1000에 달합니다. 이를 3년으로 곱하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3000를 쓰는 것입니다. 파4를 사용하면 그 비용이 사라집니다. 이 폰은 340일 마일 상공을 도는 스타링크 위성군에 직접 연결됩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수만 개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초당 최대 250메가비트에 달하며 지연 시간은 20에서 30밀리초로 게임 및 화상 통화에 충분히 빠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의 4분기 로드맵에서 파4 구매자에게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4의 두 번째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파4의 초박형 티타늄 에디션은 어떻게 애플의 지배력을 흔들게 될까요? 물론 어떤 최신 스마트폰도 킬러 카메라 없이는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궁극의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센서 크기와 메가픽셀 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7은 48메가픽셀 메인 센서를 탑재하여 특히 저조도비 높은 동적 범위를 위한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개선과 함께 디테일한 촬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파4 초박형 티타늄 에디션은 테슬라의 독점 AI 이미징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된 50메가픽셀 첨단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론자들은 삼성은 200메가픽셀인데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메가픽셀만이 품질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해상도, 픽셀 크기, 그리고 센서 최적화의 균형을 맞춰 선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 같은 사진을 제공하는 스윗스팟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더 큰 픽셀 디자인은 더 많은 디테일, 더 적은 노이즈, 그리고 더 풍부한 색상을 포착합니다. 낮에는 AI 엔진이 작동하여 노출을 최적화하고 원치 않는 물체를 제거하며 실시간으로 광량 균형까지 조정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뉴럴 코어, 칩으로 구동되는 짐벌 수준의 안정화 기능이 포함된 8K 녹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산에서 하이킹을 하며 일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로는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4로는 안정화되고 균형 잡힌, 편집 없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걸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브이로거, 그리고 추억이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것은 기념비적인 도약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 즉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애플은 수년 동안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이미 $1919를 넘어섰고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120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이나 구글의 중급 기기들조차도 $10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파4 초박형 티타늄 에디션이 단돈 $799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6등급 티타늄 프레임, 6000mAh 배터리, 50메가픽셀 첨단 카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 통합까지.
애플의 일반적인 플래그십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니요?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델 3을 기억하십니까? 테슬라는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이윤폭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파이폰도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보다 가격을 낮춤으로써 테슬라는 단순히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불만을 품은 사용자들을 생태계를 바꾸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아이폰 17 사용자는 선불로 $1,000 이상을 지출하고 그 후 매달 인터넷 비용으로 80에서 $100를 추가하며 클라우드 저장 공간 및 액세서리 비용까지 더합니다. 3년 안에 애플 생태계에 $4,000 이상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파이폰의 경우 당신은 $799를 지불하며 평생 무료 스타링크 연결 덕분에 매년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항상 생태계였습니다. iOS, 맥, 아이클라우드, 에어팟 등 모든 것이 하나의 매끄러운 경험으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에 대한 테슬라의 답변은 xOS입니다. 이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완전히 재구상되었고 테슬라가 전적으로 통제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광고가 없고 데이터 수집도 없으며 숨겨진 백도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AI 기반의 개인화로 구동되며 로컬에서 처리되어 사용자 데이터가 비공개로 유지되고 제3자에게 절대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게다가 테슬라 생태계 전반과의 통합이 완벽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파워월, 솔라루프, 심지어 옵티머스 로봇까지 모든 것이 손쉽게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세대 비서인 그록 AI가 있습니다. 시리의 어색한 답변이나 구글 어시스턴트의 대본화된 대사는 잊으십시오. 그록은 빠르고 상황을 인지하며 당신의 일상에 깊이 통합됩니다. 당신은 휴대폰에서 직접 테슬라를 소환하고 차량 내부를 미리 냉각시키고 태양광 배터리를 조정하거나 심지어 옵티머스에게 거실 청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지휘센터입니다. 애플이 당신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동안 테슬라는 당신의 세상을 연결합니다. 이제 내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분야는 애플이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을 실망시켜 온 부분입니다. 그들은 IP68 방수 등급에 대해 자랑하지만 수리 서비스가 바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빈틈을 남겨둡니다. 아이폰을 한번 떨어뜨리면 수리비로 $300에서 $400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2년 후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새 것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파이폰 초박형 티타늄 에디션은 어떨까요? 이 폰은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이 5년에서 7년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긁힘 방지 사파이어 글라스, 나노 세라믹 코팅, 그리고 애플의 일반적인 저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내부 방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도꼭지 아래에서 헹구거나 빗속에서 사용하거나 험준한 하이킹에 가져가도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6000mAh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결합하면 절약 효과는 상당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폰 17의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테슬라 파이폰의 초내 구성 스크래치 방지 구조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테슬라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이틀 후에 공개됩니다. 테슬라 EV나 테슬라봇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저희의 최신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